위장이 꽉 막히고 돌처럼 굳고 움직이면 금방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심하면 미식거리기도 했어요.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했을 때 직접 겪은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그 상황을 극복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밖에 나가면 햇볕에 유난히 눈이 많이 부셨어요. 하지만 누워있으니 더 힘든 것 같아서 마냥 나와서 걸었습니다. 문제는 5분 이상을 걷지를 못했어요. 빠른 걸음도 아니고 그냥 어슬렁 걷는데 1분이 넘어가면 숨이 차고 5분 정도 되면 어지러워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라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 계실까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지 않았던 시기라서 저녁에 퇴근하면 밖에 나와서 걷기만 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하기도 하고 시간도 있을 때라 우선 무작정 걷기만 했습니다. 그 이상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10일 정도 걸었더니 1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났을 때 20분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등록하고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운동하니까 날씨 영향도 많이 있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균형 잡기가 힘들어서 실내 운동을 택했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3분까지 가볍게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숨 쉬는 것이 좀 가벼워지고 식사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1년 뒤에는 10km 마라톤까지 나갔었습니다. 비록 10km이지만 완주했을 땐 정말 뿌듯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운동 싫어하는 저도 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막상 운동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3일 만에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마음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운동이 좋다고 해서 돈까지 내고 하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다고 느낄까요? 혹시 운동을 했더니 몸이 더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자꾸 다치기만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율신경과 운동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 운동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러닝이 왜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균형을 맞춰가며 몸을 조절합니다. 교감신경은 가속페달,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동이 자율신경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입니다. 좋은 점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회복을 합니다. 반대로 안 좋은 점은 고강도 운동을 과하게 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서 오히려 피로가 누적되고 자율신경 균형이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은 자율신경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운동의 종류와 강도 조절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러닝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꼽힙니다. 러닝은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운동이 아닙니다. 자율신경 균형을 되찾고 몸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5가지 효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러닝을 하게 되면 심장 근육이 점점 강해져서 한 번 뛸 때마다 훨씬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할 수 있게 됩니다. 심박 변이도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뇌와 장기, 말쪽, 손발끝까지 산소와 영양을 잘 공급하게 되죠. 이 과정이 자율신경 안정과 직결됩니다. 두 번째, 비타민 D 합성입니다. 야외에서 뛰면 햇빛을 받아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흔히 뼈 건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불면, 혈압 안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은 운동 효과와 영양 보충 효과를 동시에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뇌신경 활성화입니다. 러닝을 하면 뇌에서 B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신경세포의 연결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두엽이 강화돼서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편도체 과활성이 줄어들면서 예민함과 불안이 완화됩니다. 러닝 후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뇌신경 회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자율신경 균형 회복입니다. 러닝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된 분들에게 진정을 주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너무 높아 무기력한 분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즉, 지쳐버린 자율신경을 다시 균형 있게 맞춰주는 자동 리셋 버튼 같은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수면질 향상입니다. 러닝은 체온 리듬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깊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흔히 겪는 불면이나 자주 깨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숙면이 확보돼야 자율신경도 진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러닝은 밤의 회복까지 연결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러닝은 심장을 강화하고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뇌신경을 활성화하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운동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운동 강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 항진형은 두통, 불안, 가슴 두근거림, 긴장, 불면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유지해 주시고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좋습니다. 러닝의 강도의 기준은 뛰면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까지는 아직 어려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도한 근력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은 피해야 합니다. 강도가 높아지면 교감신경 항진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부교감신경 항진형은 무기력, 저혈압, 졸림,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러닝은 교감신경 항진형보다 조금 강도를 올려서 중강도 정도로 20에서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강도의 기준은 숨이 조금 차지만 대화까지는 가능한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아침 햇빛을 받으며 달리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활력이 더해집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정도에 따라 러닝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러닝 시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토크 테스트입니다. 러닝을 하면서 말이 가능한지, 노래까지 가능한지를 봐서 강도를 확인하는데요. 말은 가능한 정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교감신경 항진의 경우는 좀 더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심박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나이를 220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그 숫자의 절반 정도가 될 수 있는 강도로 운동하세요. 혹시 최대 심박수가 얼마 나오셨나요? 마지막으로 회복 심박수 체크입니다. 운동을 마무리하고 1분 뒤 심박수가 12회 이상 줄어든다면 적당한 강도로 러닝을 하신 겁니다. 러닝을 시작할 때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5분 걷기만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몇 킬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보세요. 자기 몸의 체크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 후 맞춰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만 꾸준히 해도 자율신경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주의로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러닝은 단순히 체력 운동이 아니라 자율신경 회복, 심장 건강, 정신적 안정, 숙면까지 연결된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10분만이라도 밖으로 나가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율신경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건강정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